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강좌를 진행할 강사 최애경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 자격증 과정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부터 시작하여 기초적인 입력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들에 대해 실기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기초적인 실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 도전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엑셀 사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하실지 알아볼까요? 저희 강의는 안녕 반가워 엑셀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먼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중에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자동 채우기 방법,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 부분적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완성해 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로 이번 시간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 2010 프로그램을 열어서 엑셀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화면 구성은요, 오른쪽에 각각의 용어들을 정리해 놓은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용어들을 보시면서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왼쪽 위로 먼저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메뉴들을 모아놓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메뉴들은 없애거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통합문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명이 생기죠. 그 파일 이름이 보이는 것을 통합문서 1 제목 표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랫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이 여러 텍스트들, 홈, 삽입, 페이지 아웃 이렇게 각각의 글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렇게 불리게 되죠. 각각의 탭을 클릭할 때마다 아래에 있는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메뉴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표처럼 생겨 있는 부분을 제가 클릭할 건데요. 이렇게 클릭한 부분은 한 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한 칸을 우리는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할 때마다 붉은 검정색 테두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정색 사각 테두리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셀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각각의 셀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워크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랫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각각의 워크시트들이 시트 1, 시트 2, 시트 3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통 엑셀은 3개의 시트가 생겨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워크시트가 더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시트 3 뒤쪽에 보시면 폴더 그림이 보이는데요.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시트 이름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트가 하나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셀을 선택했을 때 이 셀들은 각각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의 이름이 보여지는 곳을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름 상자에 보시면 현재 제가 선택된 곳은 C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C4의 의미는 위쪽에 보시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C와 4가 만나는 곳에 셀 포인터가 위치해 있다 라고 해서 C4 또는 C열, 사행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열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위쪽에 있는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 곳을 우리는 열 또는 열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 가서 보면 숫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이 있는 곳을 행 또는
행, 머리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열과 행이 만나는 교차점이 C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fx로 가서 보시게 되면 fx 옆에는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엑셀 2010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엑셀은 여러 오피스 프로그램 중 계산을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입력된 데이터가 계산을 위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하여 입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텐데요. 저는 비열 3행을 선택합니다.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수식 입력줄인데요. 동일한 내용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계절 중 저는 첫 번째 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다음 행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름 엔터 5행으로 이동이 됐네요. 가을 엔터 겨울 엔터. 자, 이렇게 행으로 이동이 되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엔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로 이동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요. 왼쪽 키보드의 탭을 이용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서 C열로 이동하고 여름 탭, 가을 탭, 겨울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오른쪽 열 방향으로 이동이 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C열 5행을 선택을 해서 조금 긴 문자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힘내라 대한민국 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C열 5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보여지는 열 번호는 D열까지죠.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D열 5행에 있는 셀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C열 5행에 있는 데이터가 D열 5행까지 연결이 돼서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D열 5행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파이팅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볼게요. D열 5행이 비어있을 때는 앞쪽에 있는 데이터가 D열 5행까지 보여지게 됐지만 D열 5행에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가면서 앞쪽에 있는 데이터가 가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열 너비가 좁기 때문입니다. 자, 데이터를 다 보이도록 설정할 거라면 열 머리글로 이동을 해서 C열의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는데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가 가게 되면 이렇게 양방향의 화살표가 보이게 됩니다. 자, 텍스트 길이만큼 클릭 드래그를 하거나 아니면 양방향 화살표가 있을 때 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텍스트 길이만큼 셀의 너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 행의 두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힘내라 라는 글자를 쓰고 그 다음 행이 아닌 그 행의 다음 줄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싶은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엔터가 아니라 Alt와 엔터를 함께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결과를 확인하면 5행에 두 줄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면 간혹 수정이 필요한 오타 데이터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정할 셀을 선택을 하고 F2를 누르거나 아니면 직접 셀에서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셀에서 데이터를 수정도 할 수 있지만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터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고 엔터를 쳐서 수정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다 보면 한자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열 10행을 선택을 하고 대한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키보드 키에 있는
한자 키를 누를 텐데요. 한이라는 글자에서 커서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씩 변화할 수 있는 단어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한 글자씩으로의 변환이 아니라 두 글자를 한꺼번에 변환을 시키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글과 한자를 변환시킬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한자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변환 단추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있던 한글이 한자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할 거고요. 역시 동시에 바꿀 거기 때문에 블럭을 잡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됩니다. 방금 전에 하셨던 거라 별반 차이는 없게 보이시겠지만 아랫부분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입력 형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방금 전에 한글이 한자로 바뀐 것은 한자로만 하겠다라고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는 앞쪽에는 한글이 그대로 유지가 되되 뒤쪽에는 한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입력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환 단추를 눌렀을 때 앞쪽에는 역시 한글, 뒤쪽에는 한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한자로 바꾸는 방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특수 문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 문자는 삽입 메뉴에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기호 항목을 선택하시면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특수 문자가 있다면 최근 사용한 기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클릭하고 삽입을 누르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특수 문자들은 각각 글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글꼴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글꼴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꼴 형태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윙딩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호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기호가 있다면 클릭하고 삽입을 눌렀을 때 특수 문자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키보드의 자음과 모음 속에는 많은 특수 문자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미음, 이음, 시오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쓰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쓴다면 미음 속에 들어가 있는 특수 문자들을 쓰게 되는데요. 미음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키의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 문자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특수 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수 문자들을 모두 펼쳐보는 방법은 오른쪽 화살표 두 개를 누르거나 키보드에 탭을 눌렀을 때 그 속에 있는 특수 문자들을 확인해서 원하는 특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응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응을 누른 후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역시 원문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더 많은 원문자를 보려면 탭을 열어서 모두 다 열어보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원문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특수 문자를 넣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다양한 쓰임새가 있겠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선택하고 숫자 1, 2, 3을 입력한 후 엔터를 치겠습니다. 다음 행에는 0.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는 1, 2, 3, 4, 5, 6을 입력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는 상단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먼저 1, 2, 3, 4, 5, 6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0.1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를 눌렀더니 100분율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 2, 3을 선택을 하고 역시 표시 형식에서 회계 형태대로 변환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원 표시와 소수 자리가 자동으로 적용이 됐네요. 자, 소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 자릿수 줄임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소수 자리를 한 자리로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선택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소수 자리를 늘려주고 싶을 때는 소수 자리를 늘림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형태의 소수 자리를 완성할 것인지 결정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3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5 슬래시 또는 이 자리에 하이픈을 넣어도 되죠. 13 엔터 쳤을 때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갑니다. 연도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 역시 하이픈이나 슬래시 쓰시면 되죠. 슬래시 5 슬래시 13 엔터를 치게 되면 방금 전에 입력한 건 조금 다른 형태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 현재 날짜나 시간을 입력하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현재 날짜는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시간은 컨트롤과 이번에는 콜론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자동 채우기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셀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채우는 방법, 그리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채우는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비열 2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가 비열 2행이 있다면 숫자 데이터 2를 입력해 봅니다. 숫자 데이터 2를 입력한 후에 셀 포인터 오른쪽 아래 보면 아주 작은 검정색 네모가 보이는데요.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핸들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게 되면, 정확하게 가게 되면 검정색 더하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하여 10행까지 해줍니다. 끌어줍니다. 자, 방금 전에 복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열 2행을 선택하고 방금 전에 데이터를 입력한 것처럼 똑같이 숫자 데이터 1을 입력합니다. 역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동 채우기 핸들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게 되면 클릭 드래그하여 10행까지 끌어주는데요. 아까처럼 복사가 됐다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 항목에서 또 다른 메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 1이 1씩 증가가 되도록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예, 방금 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데이터가 입력이 됐죠. 이번에는 D열 2행을 선택하고 역시 2를 입력합니다. 자, 자동 채우기 핸들로 갔을 때 그대로 클릭 드래그를 하지 않고 드래그하기 전에 왼쪽에 있는 컨트롤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에 변화가 있는 걸, 자동 채우기 핸들에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마지막에 손을 뗐을 때 데이터가 역시 1씩 증가가 되면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할 것인지 자동 채우기 옵션을 선택해서 항목을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컨트롤을 누르고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규칙대로 채울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 데이터의 규칙을 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2열 2행을 선택한 후에 역시 숫자 데이터 1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쳐서 다음 셀로 이동한 후에 그 다음 셀에는 3을 입력할게요. 자, 1과 3의 숫자 두 가지 숫자가 데이터가 입력이 됐다면
클릭 드래그에서 1과 3이 있는 곳을 영역을 잡습니다. 역시 자동 채우기 핸들로 마우스 포인터가 갔을 때 10행까지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과 3에서 정해진 이식 증가하는 규칙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숫자 데이터가 모두 이식 증가하는 숫자 데이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의 규칙이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채우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규칙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에서는 임의대로 어떤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됐던 텍스트 데이터가 됐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 사용해 볼 건데요. F열 이행을 선택하고 한글로 갑이라는 글자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가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랬더니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 있는 갑을병정이라는 문자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G열 이행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어울리는 텍스트, 자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자라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 역시 자동 채우기 핸들로 가서 클릭 드래그 10행까지 한다면 자축인묘라는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또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목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훨씬 더 쉽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입력된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클릭 드래그, 그리고 Shift, 컨트롤과 Shift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셀에서 원하는 데이터까지 마우스를 끌어줘서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Shift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원하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후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택되지 않았던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행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후에 마지막 데이터를 선택하면 역시 중간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연속적인 것을 선택할 때 Shift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컨트롤은 원하는 데이터들만 선택할 때 쓰는데요. 컨트롤을 누른 후에 원하는 셀들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데요. 클릭할 때마다 이전에 선택된 셀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마지막에 선택된 셀은 하얀색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죠. 마지막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선택된 비연속적인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을 지정하거나 열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적은 양의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무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그 행 전체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자, 열을 지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원하는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과 Shift를 누른 후에 화살표 방향키 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열들은 데이터가 있는 열들은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양의 데이터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와 함께 경험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엑셀 2010의 화면 구성과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시간이 엑셀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